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할까요? 자, 피카디리 아트프라이즈 2019 수상자 세 분을 모셨네요. 네, 오늘은 세 분 나오셨습니다. 네, 소개할까요? 소개하세요. 네. 네, 오늘 그 피카디리 아트 프라이즈에 각 영역별로 금상 수상하신 작가 선생님들 나오셨는데요. 먼저 해학적 예술 분야에 김경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와. 반갑습니다. 또 초현실적 예술 분야에 박도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이즈에서는 그 사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순수한 접근의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순수한 접근 예술의 오지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귀한 분들을 모셨네요. 네. 자, 인사 말씀 차분히 들어보는데 일단 우리 관장님 총평해 주시면서 네. 먼저 그 한 분야에 또 세 분이 나오셨다면은 이야기가 또 비슷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영역별로 세 부분에 관한 영역의 금상 수상자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뭐 좀 다양한 얘기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문별로 나오셨으니까 네. 오늘 좀 재미난 얘기가 좀 듣겠습니다. 좀. 네. 네. 인사 말씀을 일단 우리 해학적 예술 부분의 금상 김경호 선생님 말씀. 예, 반갑습니다. 네.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방송을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초현실적 예술 부분 금상 박도욱 선생님 인사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도욱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또 얘기도 나눠보고 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좋은 시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순수한 예술 부분 금상 오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지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도 진짜 정말 과분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 앉아서 정말 그 좋으신 작가님들 그리고 우리 피카디리 분들 좋은 얘기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자, 우리 텍스트를 작가 삶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주셨는데 네. 관장님, 예. 아마 오늘 나오신 그 선생님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또 마침 예술이 우리의 또 삶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깊은 경험이 다 녹아있는 작품들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현대에서 미술을 이해하고 또 미술 감상의 중요한 텍스트로 감상자 이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또 감상자 이론에서 작가에 관한 설명을 들어갈 때 인터뷰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는 또 삶에 관한 이야기와 또 그 작품 세계에 관한 빅 아이디어들 그리고 또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삶과 사회 또 감상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 작가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보고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그 첫 단추로 작가 삶에 관한 이야기 좀 먼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김경호 선생님. 예, 예, 우리 인터뷰 준비 중에 전공을 끝내는 그림으로 가는 삶의 노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 반대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어떤 그 인생의 그 삶을 지금 열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분야의 그 삶을 살아오면서 저는 고향이 시골이다 보니까 그 시골에 어릴 때 그런 정서라든지 그런 정서가 계속 이어져서 후대까지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변질되어 가는 모습, 내가 그 속에 살면서 고통을 받고 또 다시 삶을 생각해 하는 그런 걸 그림 속에 넣고 싶었습니다. 넣고 싶어서 여태껏 우리나라에서 보지 않는 한 장르를 구축해가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 여기까지 오기 그냥 막 달려온 것이 아니고 수도 없는 좌절과 고통과 이런 걸 통해서 그
이 그림을 통해서 형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그림 형상 안에 진짜 우리가 추구하는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의 삶을 모든 그림에 녹아있는다고 보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곁들여드리면은 일단 그 문화재학과 학사시고 또 외래 교수까지 겸임하셨지만 끝내는 이제 화가의 길을 가게 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예. 네. 멋지십니다. 네. 근데 또 뭐 아주 또 특이한 그 경력들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시면서 네.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그 전통무예 진흥 쪽에도 초대 총재를 또 지내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예술가들이 상당히 뭐 색다른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네. 김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그 남다르면서 또 지금 이렇게 두각을 또 가지게 된 그런 경험들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심사평은 우리가 다 들어갈 수는 없지만 필력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히 그 남다르지 않는가. 해풍이 그렇게 어떻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 그 삶의 여정에서 여러 가지 이게 변화되는 질량이 변화되는 그래서 그 변질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여러 변질의 과정을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근데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으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수상한 작품도 지금 미나 아파트의 부분을 미나로서 보이지 않고 새로운 어떤 하나의 화풍처럼 보이게끔 작업을 완성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본인이 갖고 있던 예술을 이렇게 풀어보겠다라고 했던 의지가 자기의 화풍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예. 어떻든 김경호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 중에 나는 새로운 장르, 새로운 화풍을 개척하고 말겠다라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지금 저희들이 감상의 방법이네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이 박두옥 선생님은 이제 초현실적 예술 부분이 감상이신데 말문 열어주시죠. 오늘 그 루즈가 빨간 루즈가 아주 인상적인. 근데 요번에 상을 또 수상하신 작품에도 뭐 마침 본인의 그 자화상처럼 그 빨간 꽃이 공중에 탁 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자화상을 또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좀 닮은 꼴인 것 같습니다. 그림이 우리가 초현실적이라고 하면은 보통 그 상상이라든가 또는 관념 속에 있는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서 초현실적인 부분을 만들어내는데요. 우리 박두옥 선생님은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흔하디 흔한 그 민들레와 같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또 끄집어내서 상상력 공간 속에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래서 초현실을 만들어내셨는데요. 한번 이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삶의 형태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삶의 형태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니, 그림만 그리는 거 줄 알았어요. 네. 예. 근데 살면서 다들 고난이나 이런 것들을 아까 선생님 네. 힘든 얘기 해주셨는데 각자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저도 경험을 했고 그래서 한때는 작업에 집중할 수가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은 이제 이렇게 또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제가 작업에 전념할 수 있는 이런 그 여건들이 조금 더 돼서 제가 지금 행복하고 더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돼서 지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초현실적인 예술 부분 관장님처럼 꽃에 비워졌는데 어찌 예,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 여름 햇살에 부셔지는 그 빨간 꽃을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또 다른 생각, 그 추억, 아름다운 추억들 이렇게 그리고 진짜 자연은 이길 수가 없구나. 예,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래서 그거를 좀 그 이미지를 좀 변형시키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예, 그렇게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장이 그거 양귀비예요. 양귀. 양귀비를 한 송이를 누가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그 여러 개 심으면 안 된다고. 근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야, 이게 양귀비꽃이. 어떻든 지금 우리 인터뷰 준비 중에 우리 김경호 선생님이나 오재영 선생님은 사실 반대를 했어요. 집안에서. 그래서 그걸 극복하고 이 삶을 역경을 열으셨거든요. 박덕 선생님은 박수 치셨어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알고 싶은 게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림 잘 그린다, 잘 그린다. 그렇죠. 예. 그 동네 분들도 막 구경 오시고 네. 막 그랬는데 어.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반대를 하신 거예요. 왜냐면은 집안에 이미 그림 그리신 분이 계셨어요. 큰할아버지 쪽,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저한테는 작은아버지 이렇게 시골에서 막 다 그 뒷바라지 하기 위해서 막 올려 보내신 뭐 이런 기억도 있으셨던가 봐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장래가 이제는 그림 그려서는 힘들 거라고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좀 그런 게 있으시잖아요. 그림 그려서 먹고 살기. 네. 요즘은 안 그렇지만 근데 또 워낙 예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서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이렇게 해줬으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제가 좀 이렇게 돌아서 지금 결국에는 오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시긴 했는데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든 우연의 일치죠. 예. 예, 추적하니까 나오잖아요. 자, 순수한 예술 부분의 금상 오정 선생님 어떠셨을까요? 예, 저도 똑같이 예, 집안에서는 좀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는 꿈이 그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였는데 이렇게 반대를 해서 이제 대학 때 전공은 정말 전혀 다른 분야로 갔거든요. 저는 분자생물학과라고 유전공학과 같은 그런 생물공학 쪽인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돌아서라도 결국은 진짜 이 미술 쪽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방황을 많이 했는데 그 졸업을 하고도 이제 취직 같은 것도 순수 미술은 진짜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 생계 뭐 이런 걸 하기가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으로도 가고 게임 쪽으로도 가고 이렇게 돌아가서 지금 다시 이렇게 미술 쪽으로 다시 돌아왔죠. 순수 회화 쪽으로. 어떠세요? 예, 결국 예술할 분들은 이게 돌아 이렇게 돌리는 게 뺑뺑이 돌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게 되다 보면 결국은 그분들이 예술에 오실 분들은 결국 예술로 마지막에 귀결을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 세 분들 말씀을 들어보다 보면 지금 자라는 그 어린이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예술 분야에 소질이 있고 본인이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극구 반대하면서 말릴 일이 아니라 그 재능이라든가 이런 걸 잘 살펴봐서 예술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재능이 있다면은 할 수 있도록 좀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게 됩니다. 네. 아니 오늘은 좀 우연의 일치네요. 아주 정말 보석 같은 분들의 이 굉장히 정말 질경이거든요. 솟아나는 이 본인의 재능을 갖고 있는 작품에 그렇습니다. 아니겠어요?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작가예술 세계의 빅 아이디어 주제의식인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이 작품이 작가들은 자기가 하나의 어떤 사고나 생각이 하나가 딱 주장이 있는데 네. 이 주장은 여러 가지 테마를 통해서 하나씩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궁극적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의식이 뭔가 이제 그런 어쩌면 작가가 갖고 있는 그 본질이죠. 그렇습니다. 이 본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김경호 선생님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작품을 하기 전에 늘 내가 생각하고 추구하고 느끼고 깨달았고 하는 부분들이 모든 게 우주라고 생각해요. 우주. 그 우주 속에 우리가 다
우리 자체도 우주고 모든 사물이 우주입니다. 뭐 카메라든 이 우주에서 다 탄생한 건데 본질에서 다른 에너지를 만나서 모습만 바꾼 거예요. 그 본질은 원래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점에서 이 우주가 생각했다. 탄생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탄생 시간과 공간을 오면서 다른 에너지와 만나서 폭발을 해서 형상으로 수십억 강년이 흘러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 모습을 갖고 왔다는 걸 조금은 압니다. 알아서 그림을 형상으로 그리는데 저는 그 우주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형상 속에 있는 본질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해서 보면은 일반적으로 대지를 보면 사람들이 저 복이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복이다 이래 생각합니다. 그 복을 만들기 위해서 고뇌 그 복이 만들어지기까지 고뇌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고뇌 없이 뭘 한일을 맛볼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생에 행복만 있는데 어찌 행복을 알아요? 나쁜 것만 있는데 어찌 나쁜 것을 아냐고요. 그래서 이 우주는 밝음과 어둠이 반반이듯이 불행과 행복도 반반입니다. 남녀가 반반이고 음과 양이 반반이고 그러듯이 그 나쁜 걸 통해서 좋은 걸 만들어내야 되고 나쁜 걸 보고 배워야 됩니다. 배워서 좋은 걸로 만드는 게 성하고 그게 행복이에요. 복이고 나쁜 걸 나쁜 걸로 써보면 더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나쁜 걸 잘 만들어내서 이걸 좋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인간이라 생각하고 그때 보이는 행복 속에는 어마무시한 그 아픔이나 고통의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우주를 바라보면 아름답잖아요. 인간이 가면 어때요? 죽음입니다. 그래 아름다움 속에 그 죽음이 도사리고 있다 하는 걸 일깨워주고 싶은 그런 제 생각에 이런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보면 복돼요. 복된데 그 그림 속에는 그 가정과 고통의 가정과 뭐 그 엄마가 아기 놓는 상고의 그런 가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고맙겠고. 네, 예, 선생님 차원적으로 네. 일단 우리 정신적인 차원에서 김경원 선생님은 그 한번 사색하면서 우리 감상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 문을 열어주시고. 그럴 수 있는 소지가 많은 작품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형이상학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작업을 형이상학 작업이라고 하고 또 김경원 선생님은 지금 그 물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추상적 표현을 지금 쓰고 계신데요. 그 피직스라고 하면은 이제 물질에 대한 세계가 있는데 그 근본으로 들어가는 원형의 세계는 메타피직스로서 이 메타피직스라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 파생돼서 다양한 주제의식을 만들어가지고 은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서 뭐 선과 악에 대한 이야기를 또 풀 때는 반대급부적인 걸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 작품 내신 거가 몽돈산수 현유도. 현유도. 네. 몽돈산수 현유도. 그래서 산을 보면서 인간이 또 물질로만 보지 않고 산이 갖고 있는 그 형국에서 인간이 삶에 관해서 또 서로 이게 비유되면서 얘기를 또 풀으라고 해서 또 산에 대한 비유로서도 몽돈산수와 같은 그림을 또 그려내신 것 같아요. 그 그림은 제가 꿈을 꾸고 그런 그림인데 그 산수 속에 이제 돼지 꿈을 꿨는데 이제 이게 자연이더라고요. 그런데 꿈을 꾸고 그림을 안 그리면 어때요? 꿈에서 꿈으로 끝나버려요. 그냥 꿈꾸는 자다. 그냥. 그런데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게 현실이 앞에 턱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꿈을 꾸지 말고 꾸되
그걸 현실로 행해야만이 그게 꿈이 현실로 옵니다.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어떤 그 정신과 사유에 관한 부분들을 또 제시하는 작품을 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네, 싶습니다. 아니 필력은 여러 우리가 좋아하는 작가들의 필력이 숨어 있어요. 네. 근데 분명히 이건 독창적인 그림인데 우연의 일치죠. 네. 그죠? 예. 아주 그 걸작인 것 같아요 작품. 걸작. 예. 아니, 이게 그렇습니다. 평가하기가 좀 어려운. 예. 자, 아까 잠깐 흘리셨어요. 이게 양귀비라고, 그죠? 예. 자, 우리 한번 우리 초현실적 예술 부분의 감상 박도 선생님의 작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 전에 작업을 할 때는 이 작업 외에 되게 많은 뜻을 담으려고 그랬어요. 꾹꾹 눌러서 담아서 심오한 뜻을 막 전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주지도 않은 그 막연한 의무감 같은 그런 걸로 작업을 좀 했었는데, 지금은 좀 편하고 가서 즐겁고 행복한 예, 그런 작업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스스로도 좀 이렇게 가볍고 편해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을 좀 담고, 그리고 저는 제 그림, 요즘에 그 그림을 통해서 뭐 힐링을 한다, 뭐 위로가 되는 색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근데 저 또한 예, 그 그림을 보면서 보는 분들이 그 아름다운 기억을 되살리거나 아니면 뭐 아름다운 계획을 하거나 행복하고 편한 그런 느낌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그 영감 같은 걸 얻을 때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꿈을 꿀 때도 있어요. 꿈을 꾸면 일어나자마자 안 잊어버리려고 이렇게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예, 있고, 그래서 그 그림들에 대해서 그런 그 무용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좀 시간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그림은 그려놓으면 똑같은 그림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언제 어떤 시간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림들을 보면 저는 이 메시지로 이 그림을 그렸지만 보는 이로 인해서는 각자 해석이 다 다르고 각자 상상이 다 다르고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위로, 평안 이런 것들 전해줄 수 있는 그림 작업 지금 계속 하고 싶어요. 내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노정은 어떨지 몰라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자기 스스로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작업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과 또는 이 그림의 가치, 내 작품을 통해서 감상자가 되도록이면 편안한 마음으로 치료나 이런 환희의 단계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 네. 두 가지 지금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그 부분을 현대미술을 하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그 처음에 말씀을 잘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작품의 뜻을 담기 위해서 좀 불편했다. 좀 그런 그림을 계속 그렸지만 작품이 뭔가 뜻을 담는다는 건 좀 불편했는데, 지금은 내가 편하고 내가 행복한 그림을, 이게 이제 이 예전에는 사고 방식이 이제 보편적이고 또 객관적인 부분들에 많이 그 진리를 추구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거를 추구하다 했었는데, 그런데 개인이 하고 싶은 행복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니 내가 지금은 그러한 삶을, 작가를 좀 작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표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개체성들이, 그러니까 개인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유로운 어떤 개성들을 표출하는 거, 그런 부분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 추구를 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작업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네, 예, 어쨌든 예, 해석을 너무 예. 잘해주셔서. 근데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서 작업을 하나를 진행하면
작가가 드라마를 썼든 뭐 노래 한 곡을 만들었든 이런 여정을 저도 이제 끝내는 거죠. 그림을 통해서. 좋습니다. 예. 박 선생님 끼가 있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예. 말씀 속에서도 드라마틱해요. 예. 자, 우리 오지영 선생님 순수한 예술 부문 금상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 코카콜라가 있는 아침 식사 테이블이 제목인데 네. 이렇게 원작이 따로 17세기의 정보라가 빌렘 헤다 작품을 제가 오마주한 거거든요. 좋습니다. 이 작가분 원작을 봤을 때 진짜 그 섬세한 표현력과 그 비교는 정말 최고가 아닌가 그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제 이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과 함께 이렇게 거기서 저의 어떤 작가적인 주제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코카콜라라는 소재를 여기 같이 담아봤는데요. 이 코카콜라를 선택한 이유는 그 시대의 정모라는 17세기에는 그 바니타스라고 해서 삶의 허무함을 많이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코카콜라가 주는 그 현대의 그 이미지는 먼저 뭐 소비 그리고 삶의 그 지금 현재의 즐거움, 이렇게 욜로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압축할 수 있는 그 제일 잘 보여주는 진짜 전 세계에서 네임밸류가 1위인 브랜드잖아요. 코카콜라는. 그래서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 한 화면에 교차시켜봤고 그리고 이 코카콜라가 그 위치하는 그 구도적인 것도 코카콜라는 지금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근데 그 레드의 강렬함 그리고 그 필체어의 그 익숙함 그것 때문에 이 정도만 보여줘도 충분히 이 화면에 잘 어울려지겠다 조화가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어떠세요? 네, 바로 그 현대미술은 중요한 그게 잡고 있는 부분이 의미를 담아내고 있고 또 의미를 실어서 작품을 한다는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 우리 오지영 선생님께서는 지금 17세기의 작가의 작품 속에서 이제 오마주를 통해서 재해석을 하고 요거를 비판적 재구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뭐 자주 쓰는 그 언어인데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이해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해보고 다시 내 거로 소화를 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로 표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작품을 이런 경우에는 이 이야기가 감상자들에게 전달돼서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의미들이 전달된다면은 원래 작가가 가졌던 의도가 잘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렇게 해석과 의미가 붙어서 보여주면 좋겠는데 오늘 마침 또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니까 이제 다른 감상자들이 그림을 보면서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어떻든 지금 작가 선생님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가 오마주한 걸 들어보니까 이게 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그죠? 네. 이게 딱 하시면서 막 짜릿한 걸 왔을 것 같아요. 이 연출이 보통 연출이 아닌데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그런 게 있으셨죠. 캠퍼스에 이걸 완성하고 이 콜라를 넣을 때 되게 예. 이게 뭐지? 그렇죠. 신기하다. 네. 이렇게 호기심을 좀 일으키는 그런 분들. 팝아트죠, 뭐 명확히. 그렇죠. 이게 네. 실험하기가 어려워요. 팝아트적 요소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그 정무라 속에는 일반적으로 정무라에는 그 시대적인 상징 그 기호나 심볼이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특히 근데 오지영 선생님은 이제 17세기 이제 그 빌름헤다 같은 경우에 그 상징적 언어를 쓰고 있는 정무라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우리에게 오마주 함으로써 사회에서 또 작가들이 또 회자되게끔 하는 모티브, 또 터닝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다. 뭐 또 꿈을 꾸시고 작품 스케치하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꿈은 잘 안 꿔가지고 아, 저는 그 소재 같은 게 멀리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 소소한 일상에 잘 찾아보니까 진짜 그 사소한 일 속에도 그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막 그게 이런 감정들로 꽉꽉 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저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이런 거를 포착을 해서
그걸 이렇게 좀 더 어떻게 더 잘 나의 그 작가적인 그 주제와 부합해서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저는. 네, 아니 여기서 딱 끊겨서 두 분이 우리 저 김기현 선생님은 아우라가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갑자기 박도 선생님도 꿈으로 그린다니까. 아, 근데 마침 또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꿈 얘기에서 딱 끊기니까 제가 재미난 현상을 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상당히 다른 영역, 오늘 재밌지 않을까라는 말씀이 그렇죠. 좀 맞아 들어가는 게 네. 우리 오지영 선생님은 인지미술을 하고 계신 거고 박독 선생님은 상당히 감성미술로 또 초현실적 표현이지만은 감성미술을 하고 계시고 우리 김경호 선생님은 그 사유적 철학의 미술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감성이라고 보기에는 형이상학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색깔이 상당히 또 컬러가 틀린 작품을 하고 계셔서 완전히 다르시죠, 세 분이니까. 자,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에피소드죠. 네. 예. 그 작품에 사실 에피소드 속에 작품의 진면모가 나온단 말이죠. 그럴까요?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자, 우리 김기현 선생님이 문을 여셨으니까 이제 마무리 하시면서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그 살펴보고 가벼운 이야기로부터 이 작품 감상법을 좀 얻었습니다. 예. 예.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이제 일반 관람자가 보든지 누가 보든지 네. 그 처음에는 이제 좀 특이하다, 좀 다른 그림들하고 좀 다르다 했는 것이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싶고 둘째는 스토리텔링 이제 해화적이 전 세계적으로 해화 최고의 까지 올라갔다고 봅니다. 최고조까지. 이제 살아가 있는 인간으로서 해안은 최고까지 올라갔고, 다음 예술 세계는 이 스토리텔링, 이 이야기가 있는 예술 세계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 그림을 그릴 때는 그 이야기를 많이 담습니다. 앞으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뭘 먹어야 되며, 내가 지금 왜 왔으며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싶은 장르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그림을 실험 삼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며 뭐 내가 더 좋은 작품을 이 세상에 내놓는다 보다도 메시지 전달을 제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다가 행복하게 죽는가 그런 이야기, 사후, 미래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을 그림에 담고 싶어서 지금 어느 누구의 영향도 안 받고 저 혼자 연구를 해서 창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그리고 못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제 생각을 그림으로 자꾸 나타내고 내가 깨달은 걸 나타내고 느낀 걸 나타낸다고. 네. 선생님 뭐 작품의 여력 속에 이제 그 만다라 어려운 세계, 예술 세계 공부하시고 하니까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영역이신 것 같아요. 총평해 주시죠. 네. 그래서 뭐 이 금방 그 앞으로 미술 세계가 그 스토리텔링의 어떤 시대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전에 사유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징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너무 또 대중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데 그림이 갖고 있는 이야기를 다 이렇게 풀어서 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의 시대가 도래한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그림 속에 우리 대중들이 정말 가까이 이게 보면서 작가와 하나가 돼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그림들을 보여주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완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여름 햇살에 어느 날 양귀비를 그리셨는데 예, 마무리해 주시죠. 예. 에피소드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예. 지금 기다리면서 생각이 났는데요. 그리고 선생님이 조금 더 말을 길게 해주시길, 왜냐면 제가 생각할 시간. 그 양귀비 꽃하고 몇 개를 이제 찍어서 제가 아직도 우리 중학교 선생님, 미술 선생님하고 저는 중학교 미술 선생님한테는 아직도 애기거든요. 예, 어리광도 그리고 그렇겠어요. 네. 예, 통화를 하는데 야, 그 민들레 멋있더라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예. 양귀비가 아니라 선생님도 민들레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반성을 해야겠어요, 이거를. 아니 바로 이게 바로 이게 초현실적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 분야에서 금상을 그 에피소드가 떠올랐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붉은색도 자주 쓰는데 그 붉은색을 저만의 붉은색으로 만들어서 표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붉은색 그대로 쓴 게 아니고 그걸 또 이렇게 믹스해서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뭐 칠을 이쪽은 겹칠을 달리 한다든지 색깔을 밑에 바탕을 다른 걸 깔고 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제 붉은색을 저의 그 붉은색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그렇고 또 다른 뭐 관점이라든지 뭐 금붕어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또 뭐 동백꽃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그런 장미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붉은색 포인트. 예 좀 이렇게 그 표현에 제가 신경을 많이 썼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뭐 아니, 그 민들레 꽃 잘 그리셨습니다. 아, 딱 상징이 된 거예요. 예. 우리 끝까지 민들레라고 하자.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우리 자녀가 엄마 뭐 그 유명한 화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하면 제가 많이 찔려요. 애들한테 더 정말 그 제가 부끄럽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이려면 이 상태는 아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고 더 도전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박두욱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오지영 선생님 순수한 예술품 금상 에피소드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저 이 작품을 전시할 때 이제 그 관람객 중에 한 명이 사진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진짜로 이 사물들을 여기 세팅을 해서 사진으로 찍었다면 이 느낌과는 또 달랐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이 작가가 이 하나하나 획 하나하나의 작가의 그 감성과 느낌을 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주는 그 작가만의 그 느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화가 사진과 다른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이렇게 미디어가 많아졌잖아요. 사진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한데 진짜 순수한 회화만이 줄 수 있는 그 즐거움을 계속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공격받은 거. 여기는 민들레고 여기는 극사실주의인데 베낀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혹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아닙니다. 저도 이게 두 작품을 직접 뵙고 요 지금 몽도는 무수히 봤어요. 저도 전시 중에 이 작품들은 전혀 그런 아닙니다. 총평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오지영 선생님은 이제 인지미술로서의 그 부분을 가지고 작업을 하셨는데 아까 그 김경훈 선생님 말씀하실 때 김경훈 선생님 작품 속에서 사람들이 그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사람들이 보고 여러 가지 그 진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리면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셨는데 좋은 작품을 만드신다면은 오지영 선생님 또 받아서 오마주를 해서 오지영 버전의 이제 오마주가 나와서 또 이렇게 푼다면은 굳이 이제 외국에 또 알려져 있는 작가들이 또 중요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우리 안에서 서로가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인지적인 측면에서 또 오마주를 해주고 뭐 재밌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께 빠졌네 민들레가. 예, 민들레 박독 선생님은 제가 붉은색을 굉장히 이게 포인트라 그랬는데 포인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포인트가 이 붉은색 포인트를 살리기 위해서 이분이 묘하게 쓰는 기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녹색을 주로 쓰시면서 그것도 청록색을 베이스에 깔면서 그래서 붉은색이 눈에 튀게끔 포인트로 드러나게끔 하는 그 기법을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녹색은 우주 자연에서 생명의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우주의 생명의 에너지를 베이스로 깔면서 거기서 서포트 받아야 될 것을 위에 띄우게끔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그 초현실적으로 이제 표현을 쓰고 계신데요. 지금 자연에서
주제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삶의 이야기 속에 기억과 하나가 돼가지고 표현을 이렇게 하셨는데 작가들의 작품은 사회라든가 또는 여러 곳에 영향을 준다고 봐요. 그래서 이것처럼 여름날이라는 어떤 그 기억의 또 초현실적인 작품처럼 또 많은 이야기를 생성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볼거리를 많이 보여주시고 재미있는 에피소드 또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네. 자, 이 정도로 1부 마감을 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